여러분, 우리도 집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 네, 오늘 한번 뉴스를 볼게요. 자, 부동산 투기꾼 탈세변보다 3주택자가 더 나쁘다는 문 정부에 대한 내용인데, 뭐 일단 제목은 일단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화내지 마시고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 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배제해달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 요청을 거부를 했었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과세 기준일 6월 1일 전에 매물을 내올 수 있도록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고 인수위가 제안했지만 현재 정부는 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고 현 정부 중에 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자, 지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가야 된다면서 거절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밑에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 자, 시장에서는 이제 이 같은 기재부 반응에 대해서 다주택자는 나쁘다는 문정부의 부동산 인식이 끝까지 변하지 않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옛날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요 사람들을 이제 적폐라고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 그 개인마다 다르니까요. 내용을 볼게요. 자, 투기꾼 탈세범보다 3주택자가 더 나쁘다는 문재인 정부. 자, 지금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다. 그래서 보유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 세율이 6에서 45%인데 거기에 추가로 중과세, 과세를 더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밑에 조금만 더 내려서 볼게요. 자, 현재 2주택자는 기본 세율 최고 45%에 20%포인트를 중과한 65%, 3주택자는 75%의 양도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3주택자 이상인데 75%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5억짜리가 10억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5억을 버는 거네요. 아니죠. 요거에 또 75%인 대충 70%만 쳐도 3.5억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5억 차익을 남겼는데 3.5억을 세금을 이상 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팔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 안 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존버를 하든지 아니면 그 뭐 종부세라든지 세금이 오르면은 그거를 따로 뭔가를 더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두려워서 파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은 양도세율은 최고 82.5%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10억을 벌어도 8억 넘게는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3주택자의 경우 양도 차익의 4분의 3 이상을 정부가 다시 회수하는 셈이다 해가지고 작년에 부동산 세율만 해서 60조라나요? 이 정도 걸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만큼 세금을 많이 냈다.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부자들은 세금 더 많이 내야지.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오히려 양극화를 더 가중화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더 못 사고 그런 생활이 나올 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공급을 안 하면서 공급을 더 부족해지고 대출 규제로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도 집을 살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는 다른 어떤 상황의 양도세율보다 높은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국세청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외에도 다양한 경우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이라고 하는데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이나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는 70%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세금을. 자, 원래는 40%였지만 지난해 문정부가 세율을 대폭 높였다고 합니다. 자, 1년 미만인데 팔려고 하면 70%를 세금 낸다는 거예요. 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면 60% 적용된다. 뭐 2억 올랐으면은 2억에 60%면 1.2억을 내야 된다는 거겠죠. 이는 기본 세율에서 바뀐 것이다. 단기 매매에 높은 양도세율을 매기는 것은 정부가 잦은 부동산 거래를 투기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꾼에게 높은 세율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게 의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매물이 또 전혀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LH처럼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거기 땅을 사놔가지고 뭐 묘목만 심는다든가 이런 건 정말 투기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 개인이 분석해가지고 임장 다니면서 집을 샀는데 팔고 샀다는 것은 거래와 시장의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또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내용을 보시면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도 70% 정도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거래하는 것은 세금 탄류를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3주택자의 양도세 최고 세율은 미치지 못하죠. 아까 뭐 80% 넘기도 했는데 그것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투기꾼이나 탈세범보다 다주택자가 더 징벌적 양도세를 내고 있는 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등기 거래 등에 대한 높은 세율은 벌칙의 성격이 강하다며 다주택자의 세율이 이보다 높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자, 그리고 3주택자가 1,000만 원 더 낸다. 이 내용을 볼게요. 자, 실제 양도세 부담은 어떻게 될까? 국세청을 통해 미등기 양도 자산의 양도세 추정치를 3주택자 세가 비교를 봤는데 취득가액은 10억, 매도가액을 25억으로 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억에 샀는데 25억에 파는 거예요. 자, 우선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서 7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추정치는 10억 4,825만 원 정도 되네요. 양도차익 15억, 그러니까 15억이 오른 거죠. 15억이 올랐는데 여기에 양도소득공제 250만 원을 제한 후 70%를 곱한 금액이라 합니다. 여기에 10% 지방세를 붙는 것을 감안하면 한 11억 5,300 정도 된다고 하네요. 3주택자의 경우 볼까요? 3주택자의 경우 최고 세율로 중과세율까지 더한 75%가 적용이 된다. 하지만 기본 세율 따른 누진 공제도 적용돼서 6,540만 원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를 감안해 추산한 세금은 10억 5,772만 원을 하네요. 지방세를 포함하면 11억 6,349만 원으로서 아까 얘는 11억 5,300이었고 11억 6,300으로 1,000만 원 정도 더 낸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좋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